시장과 정부를 넘어선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, 이제부터는 모두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가는 시스템을 한번 사고해보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, 뭐 캐머런 나옵니다. 새로운 발전 모델은 뭐냐 했더니 재벌 얘기하는데 재벌 개혁하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말 좋습니다. 하지만 대체 재벌이 개혁된다고 여러분들 재벌 개혁된다고 여러분들 잘 삽니까? 아니에요. 재벌 개혁된다고 다 잘 쓰시는 거 아니죠. 재벌은 재벌대로 개혁돼야 되나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건 재벌 대기업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역량이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. 학교, 법인, 재단법인, 사단법인, 협동자, 자영업자, 사회적 기업, 중소기업, 중견기업 모두 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린 마치 이 나이가 잘 살려면 재벌 하나를 앞에다 갖다 놓고 재벌 옹호론자 아니에요. 재벌이 개혁된다 할지라도 나라 전체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재벌 개혁을 넘은 무엇인가의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단순한 복지 증대가 아닌 이 복지가 전달되는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 않으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될 것이다.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의 시작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되는 시작이었다고 봅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5분 내로 끝날게요. 정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 머릿속에서 대한민국은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.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위 복지에 대한 국민 부담률 세금 별로 안 내고 하는 거 아니냐.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들의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래봐야 즉 사회보장비 플러스 세금 해봐야 한 30%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. 맞아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우리 와이프랑 저랑 벌어가지고 복지 아닌데 쓴 게 하나도 없어요. 애 교육비, 부모님 병원비, 부모님 생활비. 대체 우리가 뭐 가지고 와이프랑 둘이서 벌어가지고 무슨 해외여행 다니면서 맨날 소고기 먹었느냐. 그냥 소고기 많이 먹지도 못했어요. 왜 그렇게 못 다녀봤고. 우리나라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면 우리 갖고 그 열심히 버는 돈 다 우리 복지를 위해 쓰고 있어요. 그런데 왜 불행하죠? 역으로 생각한다면 나라에서 이래요. 일부 학자들은 그거를 우리가 국민 부담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에다 더 써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내 돈 거의 다를 복지에다 쓰고 있는데도 복지가 안 되는데 내 돈을 세금으로 더 뺏어가지고 나라에서 세금 복지를 한다면 더 잘 될 것 같아요. 난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.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. 거의 모든 돈들을 다 쓰고 있는데 매일같이 부동산 때문에 불안해해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교육시킨 걸 불안해야 되고 병원 때문에 불안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가. 관료 시스템부터 대한민국은 거대한 비효율이 어딘가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이 비효율을 밑바닥부터 깨부시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불행은 끊어질 방법이 없더라.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? 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그 이야기의 출발을 사회적 경제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야기의 출발이라고 봅니다. 새로운 앞으로의 발전 모델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정말 복지는 사람 경쟁력의 기반이에요. 사람이 좀 푸근하게 살아야 됩니다. 따라서 이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.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. 두 번째, 저희는 그동안 소위 시민이 참여한다는 거, 우리 개개인이 잘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 인식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벌어지면 나라한테 자꾸 해결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시민 참여의 공간 확대라고 한다면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의 과감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경제 혁신을 가져올까 하는 건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. 여기 이렇게 썼어요. 멀리서 보면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화려한 모자이크죠. 그러나 국가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은 훨씬 넓고 다양한 공간입니다. 혹자는 영사연구에서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고 말하죠.
하지만 마을의 자투리 땅, 노인정의 귀퉁이, 방과 후 텅 빈 빈교실 등도 제대로 활용하면 훌륭한 자본이 되는 거예요.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없이 널려진 자산을 어떻게 시민의 자발성과 함께 활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. 또 하나, 그러한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상당히 우리 삶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인간의 자부심을 느껴나가는 것, 이런 것들도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거대한 축복 중에 하나다,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요, 한경제가 어떨까 하는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좀 이야기했는데요.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. 다음 주에 아마 이야기해 줄 건, 아까 제가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로직 중에 하나는 경제성장이란, 경제발전이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경제성장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만, 다음 주는 주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나갈 겁니다. 기존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생각했으며 경제발전 과정들 속에서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다.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안 했었죠. 따라서 그 부분들이 기존의 경제발전론 속에서 이의 정리를 통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다음 주의 이야기입니다. 세 번째 강의에서는 바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냐, 사회적 경제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강의에서 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가 되면 그렇다면 이 사회적 경제가 발전되기 위한 법과 제도,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나, 약간 정부 정책과 관련된 법,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의 이야기는 이 사회적 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현장 조직들이 있습니다만 현장을 도와주는 중간 지원 조직들, 이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? 아이큐브의 예를 든다면 세이프넷 지원센터 정도 되겠죠. 그런 식의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될 거고, 여섯 번째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합니다. 그래서 협동조합이 왜 생겨났으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잘 경영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가 여섯 번째고, 일곱 번째는 여태까지 이야기한 걸 다 통틀어서 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오늘 처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세트는 뭐냐, 사회적 경제까지 포함시킨 이거에 대한 결론 상황에서 좀 이야기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끊을까 합니다.